혹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저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사고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팔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중한 돈을 자신도 모르게 길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한 버튼 하나에도 내 자산을 지키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 2020년부터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주식야모 신비로운 10분 휴팩의 그 똑똑한 사용법을 하나씩 파헤쳐 볼 테니까요. 주식시장을 흔히들 어렵고 복잡한 미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거대한 온라인 슈퍼마켓과 같습니다. 과자나 장난감 대신 세상의 멋진 회사들의 소유권을 조각 케이크처럼 나눠서 파는 곳이죠. 이 작은 조각 케이크 하나를 주식이라고 부르며 이걸 사는 순간 우리는 그 회사의 작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법 같은 가게에 들어가는 열쇠는 바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이나 책상 위 컴퓨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이 바로 MTS와 HTS입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쇼핑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접속하는 HTS는 마치 초대형 할인점과 같습니다. 큰 화면 덕분에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보며 전문가처럼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기능과 도구를 제공하여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죠. 반면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MTS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주식 가게를 열어볼 수 있는 편리함이 가장 큰 무기이며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을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물론 HTS는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하고 MTS는 작은 화면 때문에 정보량이 제한된다는 단점도 명확합니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슈퍼마켓에 입장했으니 물건을 골라 담아볼까요? 주식을 사는 행위를 주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주문하느냐에 따라 같은 주식을 더 저렴하게 살 수도 혹은 생각보다 훨씬 비싸게 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버튼의 색깔 차이가 아니라 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전략의 차이입니다. 이제부터 그 전략적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정가 주문은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정해서 이 가격이 아니면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꼼꼼한 쇼핑법입니다. 비싸게 살 걱정이 없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그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인기가 많은 주식은 영영 못 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반대로 시장가 주문은 가격은 상관없으니 지금 당장 사겠다는 다급한 쇼핑법입니다. 주문 즉시 거래가 체결되어 원하는 주식을 놓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신중함과 신속함, 둘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낸 주문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실제 주식이 되는 걸까요? 먼저 1단계로 우리는 MTS나 HTS를 통해 이 주식을 이 가격에 사겠다고 주문을 넣습니다. 2단계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증권사는 이 주문을 한국거래소라는 진짜 시장으로 즉시 전달하죠. 3단계에서는 시장에서 나와 조건이 맞는 짝꿍, 즉 내가 사려는 주식을 팔려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확히 일치하는 짝꿍을 찾으면 거래 체결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드디어 내 계좌에 새로운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꼼꼼한 쇼핑법인 지정가 주문을 냈는데 왜 바로 거래가 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문제입니다. 내가 사려는 가격이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팔려는 가격이 너무 높으면 당연히 짝꿍을 찾을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순서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은 공평하게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거래를 시켜줍니다. 나와 같은 가격에 주문을 낸 사람이 이미 수백 명 대기 중이라면 내 차례가 오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은 수량 문제입니다. 내가 100개를 사고 싶은데 팔려는 물량은 고작 10개뿐이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거래 이후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을 때 여기에는 반드시 세금과 수수료라는 비용이 따라붙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여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익을 손에 쥐고 당황하곤 합니다. 케이크를 샀을 때 포장비와 배달비가 붙는 것처럼 주식 거래에도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선 관리입니다. 2021년부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금 정보입니다.
국내 주식을 팔 때는 0.20%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만약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행히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발생한 해외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2026년 5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세금은 투자의 일부이며 성실한 납세는 투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을 언제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2026년 주식세금 달력을 보며 중요한 날짜들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월 1일부터는 국내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0.20%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2025년에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2026년 5월 한 달 동안이 바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날인 6월 1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연말난 그 해의 투자를 돌아보며 다음 해의 세금 계획까지 미리 세워보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식을 팔았을 때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주식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증권거래세 0.20%인 200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내는 거래 수수료가 보통 0.015%라고 가정하면 약 20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결국 세금과 수수료로 총 220원을 제외한 99,780원이 최종적으로 내 계좌에 입금되는 돈입니다. 금액이 작을 때는 미미해 보이지만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이 작은 비율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정해져 있지만 수수료는 우리의 노력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평생 혜택형으로 한 번 신청하면 주식거래 수수료를 평생 면제받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기간 한정형이나 친구 초대 같은 조건 달성형 이벤트도 쏠쏠한 재미와 혜택을 주죠.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면 달론 밖을 빼드는 환전 수수료를 깎아주는 환전 우대 혜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정보와 전략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주 똑똑한 AI 비서가 있습니다. 최신 HTS와 MTS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우리의 투자 결정을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나만의 투자 비서를 고용하는 것과 같죠. 이 똑똑한 AI 비서의 기능을 200% 활용한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하는 셈입니다. 내 손안의 AI 비서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먼저 AI 종목 추천 기능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요즘 어떤 기업이 가장 인기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AI 시황 분석 기능은 매일 쏟아지는 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요약해주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여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주는 포트폴리오 진단 기능도 빼놓을 수 없죠. 마치 주치의처럼 위험 신호를 미리 알려줍니다. 심지어 HTS 사용법이나 모르는 용어가 있을 때 24시간 언제든 답변해주는 AI 챗봇도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식 투자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어떤 정보를 얻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판단과 책임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동적인 결정을 막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투자를 결심하기 전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첫째, 나는 이 회사가 정없이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둘째, 만약 이 투자금이 모두 없어져도 내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이것은 투자의 기본인 여유자금의 원칙입니다. 셋째, 나는 세금과 수수료까지 모두 계산하여 나의 목표 수익률을 정했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혹은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건강한 투자를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뛰어드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시간을 들여 기업을 분석하고 주문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세금과 수수료를 계산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이 모르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알은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식이라는 거대한 슈퍼마켓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다양한 주문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과 수수료를 개선하며 똑똑한 AI 비서의 도움을 받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투자의 중심에는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나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묻지마 투자를 하는 초보자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